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분 코치코치 과학으로 시험 대비 문제를 간략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복습 차원으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기본기를 다잡기 위한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느 부분을 코치코치 질문을 하겠냐면요. 바로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약간 이제 여기 굳이 이제 역학 시스템을 과학의 한 분야로 표현하자면 물리 분야에 좀 속하는 거죠. 예,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이제 그 대단원 이름이 역학적 시스템인데요. 그 중에서 역학적 시스템과 중력이라는 작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목은 문제집마다 교과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비슷한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러 가지 힘들이 물체 사이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을 조금 유식한 말로 무엇이라고 할까? 6글자입니다. 무엇이라고 할까요? 시간은 제가 3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먼저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역학적 의미가 뭐 움직이는 물체, 뭐 움직이는 물체 사이 작용 힘 이런 관련된 걸 알아보는 걸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자, 중력의 뜻입니다. 무엇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 무엇이 있는 물체일까요? 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에서 서로 당기는 힘이 중력입니다. 곧 중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 물체는 질량이 있다는 얘기고 질량이 있는 물체는 모두 다 중력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주에서는 어떤 작은 입자라도 질량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중력은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 네, 힘 하면 무슨 단어로 끝나는지 아시죠? 자, 무엇일까요? 네,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네,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 보통 뭐 어떤 학생들은 뭐 인력, 청력이라고 표현하고 하는데 그건 정확한 힘의 단어가 아니죠. 인력은 그냥 당기는 힘은 모두 다 인력이라고 합니다. 네, 전기적 인력. 그쵸? 뭐 자석에서도 인력이 존재하죠. 자, 지구의 중력은 누가 물체를 당기는 뭐? 네, 지구의 중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무엇이 물체를 당길까요? 네, 당연히 지구가 당기는 거죠. 지구의 중력이니까. 자, 물체를 당기는 뭐? 네,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죠? 자, 그런데 이런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엇과 무엇의 가속도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먼저 중력은 물체의 무엇을 곱한다? 네, 질량.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중력을 가진다. 그래서 질량을 곱하고요. 이 중력의 힘 때문에 벌어지는 땡땡 가속도를 곱합니다. 바로 네,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네, 중력 가속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력이란 힘에 의해서 속도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꾸 질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무게라는 뜻도 좀 알아야겠죠. 자, 무게의 뜻은 물체에 작용하는 땡땡의 크기를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합니다. 즉, 무게는 중력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무게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정된 양인 질량을 수치로 대입해서 계산하곤 하죠. 자, 이번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 물체가 무엇만을 받으며 낙하하는 운동. 자, 무엇만을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지구에서는 중력만을 받아서 떨어지는 운동을 낙하 운동이라 하고요. 단 이때 꼭 무슨 저항을 무시하고 계산을 합니다. 바로 공기 저항이죠.
공기가 지구에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유낙하 운동이 우리가 배운 대로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라는 그 방해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해꾼이 없는 상태라면 우리가 배운 자유낙하 운동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 중력에 의해서 아까도 속도 변화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속도 변화가 일정합니다. 그 일정한 게 어느 정도다? 약 네,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 1초당 속도 변화가 9.8 미터 퍼 세컨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네, 그 다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아까 속도보다 9.8 미터 퍼 세컨드가 더해져서 속도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보통 공식에서는 기호로 g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답에 표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중력에 관련된 물체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꾸 속도 나오는데 속도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자, 속도는 뭐분의 뭐? 네. 자, 시간분의 잠시만요. 네. 어, PPT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살짝 다시 바꿔봤습니다. 다시 자, 속도 공식을 하면 속도는 뭐분의 변일까요? 당연히 네, 시간분의 변이가 속도입니다.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하면은 속력 공식이겠죠? 그 차이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평 방향, 지구의 그 지표, 표면을 중심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저항은 당연히 무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수평 방향 던지면 던진 그 물체가 움직일 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한다, 안 한다? 네, 안 합니다. 자,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힘이 작용이 안 하기 때문에 땡땡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평 방향만 판단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꾸 사람들은 힘이 작용한다 생각하는데, 자, 과학에서, 우주에서는 힘이 작용하면 속도 변화가 발생해야 됩니다. 속도가 아니고요, 속도 변화. 근데 속도가 일정히 간다는 얘기는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 물체들은 힘이 제로면 0이면 가만히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연집 방향. 네, 그 지구 중심 방향 말하는 거죠. 자, 연집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수평으로 던지더라도 결국 아래로 떨어지니까 말이죠. 이 연집 방향만 보면 어떤 운동을 한다? 네,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중력 때문에 가속도가 발생합니다. 그걸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 그 중력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어느 방향이죠? 네, 뭐 연집 방향이라 나오기도 하고 지구 중심 방향이라 나오기도 합니다. 둘 다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네, 속도라고 또 말할 수도 있지만 네, 가속도입니다.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보는 거고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속도를 보는 게 아니고 속도가 얼마큼 변하는지를 계산하는 게 가속도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속도 공식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넣는 게 바로 가속도죠. 아까도 위에 금방 문제 나왔죠. 여기서 시간 단위는 보통 세컨드, 초로 계산하고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속도 변화량 단위도 미터 퍼 세컨드를 넣어야겠죠. 그거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3초의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공을 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어느 정도 높이에서 공을 잡다가 손을 놓았을 때 3초의 속도를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가속도의 개념을 알면은 그냥 맞출 수가 있죠. 자, 공기저항 무시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바로 볼까요? 네, 어느 정도 계산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9.4m/s입니다. 저 여기 단위 보이죠? 제가 여기 잘못 표시했습니다. 예, 세컨드 제곱이 아니고요. 세컨드죠. 속도니까 말이죠. 자, 왜 29.4가 나오냐면요. 공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가 발생하고요. 중력 가속도는 1초당 9.8m/s씩 속도 변화가 발생합니다. 처음에 0이었으니까 속도가 1초에는 속도 변화가 9.8이니까 9.8, 또 1초에는 9.8 더해서 19.6, 또 1초 더하면 또 9.8m 속도가 더해져서 29.4, 그래서 결국 29.4m/s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단위를 금방 수정을 해 봤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살살 던질 때와 세게 던질 때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말이죠. 그때 어떤 공이 먼저 떨어질까라는 문제입니다. 살살 던진 공, 세게 던진 공. 어떤 공이 더 땅에 먼저 떨어질까요? 네, 잘 맞추셨겠죠? 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일부러 요 보기 지문을 이렇게 바꾼 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이 보기가 분명히 이상했다는 거를 감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살짝 바꿔봤습니다. 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존재하지 않고 연직 방향으로만 힘이 존재하니까 같은 중력 가속도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떨어진다는 게 바로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입니다. 네, 10분 정도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음 영상으로 또다시 퀴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즐겁게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